자, 2020년 2학기 중간고사 충남고 1학년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보죠. 자, 다음 중 집합인 것은 물어봤어요. 자, 집합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그렇죠.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보면 아름다운 꽃들의 모임. 자, 영어로 따지면 형용사 들어가면 집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탈락이죠. 그 다음에 키가 큰. 그죠? 역시 또 크다라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탈락. 3번 덩치가 작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인구가 많은 말이 안 돼요. 자, 5번 한번 볼까요? 2020학년도 충남고 1학년 13반 학생들의 모임. 자, 기준이 명확하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조건 PQ에 대해서 명제 P면 Q이다의 대우를 물어봤죠. 자, 대우라는 건 뭐죠? 그렇습니다. 자, 가정과 결론을 서로 뒤바꾸죠. 그러면 요렇게 돼요. 자, 요걸 이제 뭐라고 하죠? Q이면 P다. 이걸 이제 역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명제를 또 어떻게 하는 거죠? 바뀐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Q이면 나 P다. 바로 이게 뭐예요? 대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집합 A가 1, 2, 4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 자, 2는 A의 원소이다. 2가 있죠. 옳고요. 5는 A의 원소가 아니다. 5가 없잖아요. 원소가 아니죠. 3번. 자, 부분집합. 그쵸? 1을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맞는 거죠. 4번. A는 그쵸? 2, 3, 4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요거는 틀렸죠. 왜냐면 지금 A 집합에는 뭐가 없어요? 3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도 한번 마저 볼까요? 자, 1, 2, 4. 이건 A랑 같은 집합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되니까 그쵸? 맞는 거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1대1 대응이고 f3이 1을 만족할 때 f 인버스 1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양변의 역함수를 취하면 되겠죠. 요렇게 취하면 우변은 f 인버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고 따라서 역함수는 뭐다?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좌표 평면 위의 점 A1, 1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시킨 점. 그러면 1에서 그쵸? 좌표니까 1만큼 더해주면 되고 2에서 1만큼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2, 1이 정답이 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연수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와 B가 있는데 A 차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일단은 기본 베이스는 A를 가지고 가고요. 자, B를 보세요. 2, 4, 6, 8, 10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빼주면 돼요. 2, 4, 6, 80은 없죠. 따라서 A 차집합 B는 뭐가 된다? 1, 3, 12가 돼서 자, 모든 원소들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16, 2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f 합성 g 인버스 x가 ax 플러스 b라고 할 때 두 실수 a, b의 a 곱하기 b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한번 보면 요걸 물어보는 거죠. 요게 지금 ax 플러스 b다. 자, 근데 이제 fx, gx가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일단은 g의 역함수를 바로 구해볼게요. 그래서 y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1이고요. 2분의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죠. 따라서 x는 플러스 2로 정리가 돼요. 따라서 x, y를 바꿔주면 g 인버스 x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f g 인버스 x를 구해보면 자, 3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를 넣어주고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6x
4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뭐다? A는 마이너스 6이고 B는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두 개의 곱은 마이너스 24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x가 마이너스 4, 1, 3을 원소로 갖고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 fx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항등함수가 돼야 된대요. 그럼 일단은 하나씩 구해보면 되죠. 뭐 f-4의 값은 뭐예요?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으니까 이제 요걸 따라가야겠죠? 따라서 보다 값은 마이너스 4다. 자, 다음 이어서 f1의 값은 뭐가 되죠? 0보다 크니까 그렇죠. 1을 넣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리고 f3의 값은 뭐다? 역시 또 9a 더하기 3b 플러스 2가 돼요. 근데 항등함수가 돼야 되니까 항등함수라는 건 뭐예요? x의 값과 함수의 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무조건 1이 돼야 되고 얘는 3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고 9a 더하기 3b는 1이 되겠죠. 따라서 이 두 개를 연립을 할 건데 이 식에다가 3배를 해볼게요. 그래서 써주면 3a 플러스 3b는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씩 변변 빼주는 거야. 그럼 6a는 뭐가 돼요? 4가 돼요. 따라서 a는 뭐가 된다? 3분의 2가 나오는 거죠. 그럼 3분의 2면은 자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b의 값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네요.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다? a 빼기 b니까 3분의 2 플러스 3분의 5가 돼서 정답은 3분의 7,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가 A, B, C, D, E, F의 부분 집합 중 A, B는 반드시 원소로 같고 F는 원소로 같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9번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A의 집합의 원소가 A, B, C, D, E, F고요. 요거의 부분 집합 중 A와 B는 반드시 원소로 같고 F는 원소로 같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은 내가 원하는 부분 집합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조건이 있네요. 자, A, B는 반드시 원소로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A와 B는 반드시 요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배웠던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해주면 좋은데 자, A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원래는 선택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요 안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원소 A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한 가지인 거예요. B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하는 부분 집합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한 가지. 그럼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 1가 들어가 주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C의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부분 집합에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죠. 따라서 경우의 수는 두 가지. 그리고 D도 두 가지. E도 두 가지. 근데 중요한 건 F는 뭐예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안 들어가는 거, 들어가지 않는 거 경우의 수 한 가지인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식을 통해서 외우기보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풀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예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의 원소의 개수가 34개고요. B의 원소의 개수가 25개. 그리고 A 차집합 B의 합집합 B 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41개일 때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안에 A와 B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이기 때문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X라고 둘게요. 그럼 A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34개니까 이 부분은 34 빼기 X.
그리고 이 부분은 25 빼기 x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요 조건인데요. 자, a 차집합 b 하면은 어느 부분이죠, 지금? 그렇죠. 34 마이너스 x죠. 그리고 b 차집합 a는 뭐죠? 그렇습니다. 25 마이너스 x예요. 둘 사이에는 절대로 교집합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더한 게 원소의 개수가 41개다 라고 들어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9 마이너스 2x는 41이 되고요. 2x는 18이 되네. 따라서 x는 9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다? 9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예요.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다. p는 1 이상이고 또는 3 이하. 1 이상이고 동시에 3 이하고요. 또는 4 이상인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q 같은 경우는 x가 알파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요거죠.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자, 그러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요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집합을 대문자 pq라고 한다면 포함 관계는 q가 p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수직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럼 p가 지금 색칠이 돼야죠. 1 이상이고 3 이하죠. 그리고 4 이상입니다. 그럼 이제 q는 어떻게 되죠? 알파라는 게 지금 미지수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그릴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된다? 요 까만색 p의 범위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그렇죠. 알파가 요렇게 돼 있어서 요런 식으로 들어가 주면은 포함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뭡니까? 그렇죠. 최소 값을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면 알파는 가장 작아질 때가 언제겠어요? 알파가 계속 이쪽으로 다가간다고 생각을 하면 4랑 알파를 비교했을 때 그죠? 알파가 크고 둘 다 지금 색칠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은 것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파의 최소값은 얼마다? 그렇습니다. 4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교집합 B, 합집합 A 차집합 B의 전체 교집합 B를 한 것이 A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이거는 이제 주어진 좌변의 집합의 그 연산을 간단하게 만드는 게 목표가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좌변부터 살펴볼 건데요. 무턱대고 바로 연산을 하기보다는 요걸 잘 살펴보세요. A 교집합 B죠. 그리고 얘는 A 차집합 B예요. 근데 이 둘을 합집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연산을 바로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자,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A 교집합 B는 어디죠? 여기입니다. A 차집합 B는 어디예요? 여기죠. 그럼 이 둘을 합집합하면 당연히 뭐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A예요. 그래서 A 교집합 B가 A라는 거죠. 그럼 얘가 뭘 의미하죠? A랑 B를 교집합했는데 A가 나오더라. 그렇습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옳은 것을 고르는 거죠.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까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A 교집합 B는 A 차집합 B가 되는 거죠. 근데 현재 어떤 상황이죠? A가 B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자면 이런 상황이죠. 그럼 A에서 B를 차집합하면 당연히 공집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바로 나와버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볼까요? B 교집합 A 여집합은 그렇죠. B 차집합 A인데 자, 여기 보면 알다시피 B에서 A를 차집합하게 되면 요 바깥 부분이 남게 되죠. 그래서 공집합이라고는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A랑 B랑 같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A 교집합 B 당연히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A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3번은 말이 안 되고 B가 A에 포함된다. 아니죠. A가 B에 포함된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중 절대부등식이 아닌 것은 A, B는 실수이다. 자, 절대부등식이 뭔가요?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살펴본다면 주어진 값에 상관없이 등호가 항상 성립하는 부등호겠죠? 부등호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러니까 등식으로 따진다면 항등식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주어진 부등호가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밑에서 보면 일단은 절대값 A 빼기 B도 0 이상,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도 0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에서 빼는 거죠. 제곱을. 그러면 절대값 A 빼기 B의 제곱은 그냥 A 빼기 B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녀석 같은 경우도 일단 그대로 써주면, 자, A 제곱 마이너스 2AB, 그쵸? 플러스 B 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절대값 A 제곱은 A 제곱이랑 똑같겠죠? 그리고 2배의 A, B가 들어가겠고, 그리고 B의 제곱과 같이 나오겠죠. 맞나요? 그럼 결국 남는 거 A 제곱, B 제곱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2A, B에 마이너스 2의 절대값 A, B가 되는 거죠. 그럼 주어진 식을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요. AB 더하기 절대값 A 더 절대값 B가 되겠네요. 이렇게 곱하기. 자, 그럼 이제 부호를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A, B와 절대값 A, 절대값 B의 대소를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게 더 크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절대값 시온값이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두 녀석을 더했을 때 값은 항상 뭐가 나온다? 요 부분이, 그러니까 A, B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는데 뒤에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있기 때문에 얘는 항상 0 이상이 보장이 되는 거죠. 됩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뭐다? 0 이하가 돼서, 자, 1번에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1번은 절대부등식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A 더하기 A분의 1이 2보다 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단 A는 0보다 크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식을 봤을 때 뭐가 떠오르나요? 그렇죠. 산술기하 평균이 떠올라야 돼요. 자,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을 해주면요. 각각 양수니까 A 곱하기 A분의 1이 되고, 그렇네요. 요게 2가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죠. 자,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언제죠? 그렇습니다. 같을 때예요. 그러니까 A제곱이 1이니까 A가 풀만 1이 나올 경우인데 이제 양수니까요. 그래서 A가 1이면 뭐가 성립한다? A 더하기 A분의 1은 2가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2번에 주어진 부등식은 절대부등식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2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보기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곱하기 A제곱 B제곱에 A 더하기 2B제곱이 성립을 한다 라고 했는데, 역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또 뭐가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떠올라야 되죠. 자, 그럼 힌트는 여기 있어요. A의 개수가 1이고 B의 개수가 2네요. 그러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A 더하기 2B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의 식을 그대로 쓴 게 아니고 선생님은 지금 독립적으로 뭘 쓴 거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쓴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정리를 해주면
5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더하기 2b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립함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4번은 지금 주장하기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ab의 a 더하기 b와 b 이상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좌변에서 우변을 빼서 그 차를 이용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에서 우변을 뺀 거죠. 그럼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a제곱 b 마이너스 ab의 제곱이 돼요.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를 할 건데요. a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b의 세제곱 마이너스 ab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앞에 있는 두 개의 항을 a제곱으로 묶고요. 뒤에 있는 두 개의 항을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묶어요. 그럼 a 마이너스 b로 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되고요.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 a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를 보면 a도 양수, b도 양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a 더하기 b도 양수가 될 것이고 얘는 지금 a 빼기 b가 실수이기 때문에 제곱을 해주면 무조건 0 이상이 보장이 되죠. 따라서 결론은 0 이상이다 라고 해서 절대부등식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5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도 지금 1번이랑 유사한 방법으로 자, 절대값 a 더하기 b는 0 이상이고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도 당연히 0 이상이죠. 따라서 각각의 식을 제곱을 해서 차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녀석은 a 더하기 b로 나올 것이고요. 얘는 a 더하기 b의 플러스 2 루트 ab가 되겠죠. 그러면 ab는 소고가 되고 마이너스 2의 루트 ab가 되는데 ab가 양수니까 얘는 무조건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5번의 식도 무조건 성립한다라는 거.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대문자 P, Q라고 하자. 나 Q가 P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자, 이제 요 부분 있죠? 나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요거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나 Q죠? 나 Q가 P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요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진리 집합으로 생각을 한다면요.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된다. P가 거꾸로 말을 했죠.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벤다그램을 그냥 이렇게 그려요. P가 있고 Q의 여집합. 이런 상황 아닙니까? 전체 집합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상황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P랑 Q가 같다. 자, 현재 요 선생님이 그린 벤다이어그램에서 Q는 어디에 해당을 하죠? 그렇죠. Q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요 바깥 부분이 Q가 될 거예요. 그럼 그림을 딱 봐도 벤다이어그램을 봐도 P랑 Q가 같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2번 P와 Q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여기는 어때요? 지금 Q가 어디죠? 요 바깥 부분이고 P는 아니니까 지금 겹치는 게 없어요. 따라서 정답이 2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다음에 3번 P 합집합 Q 여집합. 자, P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고요. Q의 여집합이 여기 있죠. 그럼 이 둘을 합집합하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전체 집합이 아니고 Q의 여집합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다음 4번 P 차집합 Q. P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Q를 빼요. 둘 사이에는 전혀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P 차집합 Q는 뭐가 된다? P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Q 차집합 P. 자, Q에서 P를 빼도 뭐가 나온다? 그렇죠. Q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삼각형 ABC가 있다. 점 A의 좌표가 4,1이고 다른 두 꼭지점 BC가 각각 X축과 직선 Y꼴 X에 놓여 있을 때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일단은 삼각형 ABC를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그럼 이 문제는 그 대칭 이동을 이용하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 요 AB 보이시죠? AB 선분 AB, 선분 AB를 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런 식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A'이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는 4,-1이 될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요. 요 AC가 보이죠? 요 AC를 Y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요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얘를 A의 2'이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Y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X 좌표와 Y 좌표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1,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알 수 있느냐?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가 뭐랑 같아지냐면 지금 보시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죠. 대칭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요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같겠죠. 따라서 삼각형 둘레의 합은 A2'C 플러스 C에서 B, B에서 A'의 합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요까지 그리고 요까지의 최단 거리를 결정해 주면 되는 건데, 자, B라는 점과 C라는 점은 어떻죠? B라는 점은 X축 위에서 계속 움직이는 점이고 C라는 점도 Y꼴 X 위에서 움직이는 점이에요. 고정된 점은 뭐밖에 없어요? 요 A'과 A2' 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단 거리다 라고 하면은 뭘로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요렇게 바로 이어준 일직선인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최단 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C가 여기 쓰면 되는 거고요. B는 여기 쓰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삼각형 ABC의 최단 거리는 뭐랑 같다라는 거죠? A'과 A2'의 길이와 같다.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4-1의 제곱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의 제곱을 해주면 9 더하기 25가 돼서 루트 34가 정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 그렇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럼 1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예요. 자연수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의 원소가 4, 7, A, B고요. 그 원소들의 합이 21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멈춰서 자, 4와 7, A, B를 다 더해서 2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A 더하기 B가 21이니까 A 더하기 B는 10이 돼야죠. 그럼 B를 10-A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 대신에 10-A를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어서 실수 K에 대하여 집합 B가 있는데요. 얘를 잘 봐야 돼요. X 더하기 K를 모아놓은 집합인데 X는 어디서 왔다? A에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B 집합을 다시 우리가 써주면 자, A의 원소 하나 4를 가져올까요? 그럼 4에다 뭘 더한다? K를 더하는 거죠. 그리고 7에다가 K를 더하고요. 그리고 A에다가 K를 더하고요. 그리고 B에다가 K를 더하니까 10-A 플러스 K가 되겠네요. 요게 바로 B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절대값 A-B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가를 보면 A 교집합 B의 원소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4랑 7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를 보면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4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경우의 수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네요. 자, B의 첫 번째 원소 4 더하기 K가 있죠. 자, 일단 이 녀석이 4 더하기 K가
4가 된다. 그쵸? 교집합의 원소니까 4가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K는 뭐가 되죠? 0이 되죠.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B의 원소가 47A 10-A가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그렇죠. A랑 B가 동일한 집합이 돼요. 이거는 A 교집합 B가 4와 7만 나온다는 거의 모순이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경우. 그럼 이제 7 플러스 K가 4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K는 마이너스 3이 되고, 자, B의 집합은 1이랑 4랑 A 마이너스 3이랑 K가 마이너스 3이니까 7 마이너스 A가 돼버리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교집합의 원소가 7이기 때문에 자, A 마이너스 3이 7이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A가 뭐가 된다? 10이 될 거예요. 따라서 B를 써주면 1, 4, A가 10이니까요. 7이고 마이너스 3이 나오죠. 어떤 문제가 생겼죠? 자, 문제를 처음에 잘 보면 자연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 A, B라 그랬어요. 근데 뭐가 나왔어요? 음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문제 조건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만약에 7-A가 7이라고 한다면 A는 0이 되죠. 0 또한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모순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경우 또한 성립하지가 않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 경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A 더하기 K가 4가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럼 K는 4-A가 되죠. 따라서 그에 맞춰서 B의 집합을 구성을 해주면요. 8-A가 되고요. 11-A가 되고요. A 더하기 K니까요. 4가 될 거고요. 그리고 10-A 더하기 K죠. 그러면 대신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14 마이너스 2A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와야 된다? 7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또 안에서 경우를 나눠주면요. 8-A가 7이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는 A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7, 10, 4, 12가 되는 거고, 자, A는 4, 7, 1, 9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나 조건을 보면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43이기 때문에 자, A 합집합 B를 한번 구해볼까요? 1, 4, 7, 9, 10, 12가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을 다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5고요. 16이고요. 22가 되죠. 그래서 21이 돼서 43. 정답이 바로 나왔네요. 따라서 정답은 뭐다? 요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절대값 A 빼기 B의 값은요. 절대값 자, A가 1이고요. B의 값이 뭐죠? 9가 되는 거죠. 그쵸? 따라서 정답은 8이 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집합 S가 알파랑 베타를 원소로 가져요. 그때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통분을 해주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라는 것은 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요. 자, 가조건을 보세요. 마이너스 3과 3을 가지는 집합과 S를 교집합하면은 공집합이다.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죠? 마이너스 3도 S의 원소가 아니고 3도 S의 원소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조건을 보면 X가 S의 원소이면 X제곱 플러스 X 빼기 9도 S의 원소이다 라고 했네요. 그럼 일단 나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알파가 S의 원소잖아요. 그죠?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9 또한 S의 원소가 되죠. 그런데 S의 원소는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경우는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9가 바로 또 알파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 알파가 지워지고 알파 제곱은 9가 돼서 알파가
풀마 3이 되는데 문제 조건에서 뭐라 그랬어요? 풀마 3은 알파의 원소라가 아니라고 못을 박았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9가 베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반대로 어떤 것도 성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타 또한 S의 원소이기 때문에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9 또한 뭐다? 알파가 되는 거죠. 자,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9는 위에 했던 이 첫 번째 경우와 같은 이유로 베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두 개씩을 나왔고요. 우리는 요 두 개씩을 잘 연립을 해서 이 값을 구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럼 일단은 두 식을 변변 더해 볼까요?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알파 더하기 베타의 마이너스 18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돼서 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소고가 되네요. 따라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18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두 식을 변변 빼주면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은 더하기 알파 빼기 베타가 되고 마이너스 9 소고되죠. 그리고 베타 빼기 알파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주면요. 베타 제곱에 플러스 2배의 알파 빼기 베타가 되겠어요. 이퀄 0이죠. 자, 여기서 식을 이어서 정리를 하자면 앞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대로. 그럼 이제 알파 빼기 베타로 묶어 빼줄 수가 있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이퀄 0이 돼서요. 알파와 베타가 같아지거나 또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알파 베타가 같아지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알파 베타는 서로 다른 실수이기 때문에 원소가 두 개인 거잖아요. 따라서 가능한 건 뭐다? 그렇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인 거죠. 자,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지금 18이라는 조건과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라는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파 베타를 구할 수가 있죠. 자, 무슨 말이냐? 얘가 지금 18이죠. 그쵸?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2알파 베타를 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18은 마이너스 2에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돼서요. 14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되죠. 따라서 알파 베타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7이 된다. 대입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분모에 마이너스 7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정답은 7분의 2 즉 3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fx가 1을 기준으로 두 개의 함수로 나눠져 있고요. gx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네요. 그 문제를 보면 f 합성 ga가 5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t의 값의 곱을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은 이 문제는 그 안에 합성되어 있는 ga를 t라고 치환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ft는 5가 되죠. 5가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요 위쪽, 그쵸? 1보다 큰 경우에 걸리는 2차 함수 또는 1 이하인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 경우일 거예요. 그래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t가 1보다 클 경우에는 t의 제곱 플러스 1이 5가 돼서 t의 제곱은 4가 되고요. t는 풀마 2가 나오는데 뭐라고 가정했죠? 1보다 커야 된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2만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t가 1 이하라면요. 마이너스 t 플러스 3이 5가 될 것이고요. 그럼 t는 마이너스 2가 되죠. 이 또한 1 이하를 만족하기 때문에 해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지금 현재 가능한 t가 2랑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다시 치환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라고 할까요? GA가 T니까 얘가 2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A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3이 2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양변에 곱해주면요. a는 마이너스 10이 돼서 주어진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고요.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 이상이다. 그러면 절대값 a-의 마이너스 2가 2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절대값 a-2는 4가 될 것이고요. a-2는 풀마 4가 나와요. 따라서 a의 값이 6이랑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요. 자, 마이너스 2 이상인 걸 갖고 와야 되니까 이건 뭐 둘 다 해당이 되겠네요. 그쵸? 둘 다 가져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인데요. GA, T가 즉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A의 값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하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2는 해에 해당되지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 A가 마이너스 2 이상이라고 하면요. 절대값 A-의 마이너스 1을 해준 게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0이 되고 따라서 A의 값이 2가 되죠. 2는 마이너스 2 이상을 만족하기 때문에 해가 될 수 있겠네요. 따라서 가능한 A의 값을 종합해보면요. 마이너스 10, 6, 마이너스 2, 2가 되겠네. 근데 이제 이거를 다 곱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60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돼서 그렇죠. 답은 24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1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불병정 무 5사람이 나눈 대화이다. 전체 집합 위에 공집합이 아닌 진부분 집합 PQR이 각각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이다. 5사람 중 한 명만 거짓을 말하고 나머지 사람은 참을 말하고 있다. 이때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물어봤어요. 그럼 경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 5명 중에서 한 명만 거짓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갑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가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건데 무를 한번 볼까요? 갑은 참을 말하고 있다라고 했죠. 근데 제가 가정한 거는 갑은 거짓말을 말하고 있고 무의 말은 참이거든요. 또 그래서 갑은 참을 말하고 있다.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서로 모순이 되죠. 따라서 갑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게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제 을의 말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을이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나머지 갑과 병, 정, 무는 참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조건을 써볼게요. 갑의 말은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요. 병은 뭐야? 나달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다음에 정, R은 나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관계가 어떻게 맞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 Q이면 P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우명제를 써보면 Q이면 R이다. not R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요 녀석 같은 경우도 나달은 P이다. 자, 어떤가요? 구조적으로 일단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먼저 갖고 온다면 나달은 Q고요. Q는 또 P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달은 P이다. 세 가지 다 성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한 사람은 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을을 제외한 갑병정무의 주장이 전혀 모순됨이 없이 모두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세 번째, 병의 말이 거짓이라고 한번 해본다면, 가정을 한다면 갑을 정무의 발언이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요. R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요. 갑은 참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의 주장을 한번 또 따져보면, 자, 요것의 대우 명제는 뭘까요? Q는 나달. 그러니까 나달이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자, 요 주장과 요 주장을 한번 봐주세요. 자, R이면 Q이다와 나달이면 Q이다. 어떻죠? 만약에 요 문제에 주어진 진부분 집합으로 이 상황을 얘기를 하자면, 집합 R이 Q의 부분 집합이거나 R의 여집합이 Q의 부분 집합이라는 주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명백히 모순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병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네 번째, 정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나머지 갑을 병무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not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자, 그럼 이따 이 세 가지 주장을 또 한번 살펴보면 대우 명제 또 한번 써볼게요. 그럼 not P면 R이 되죠. 그리고 요 두 주장을 이어보면 R이면 Q이고 Q이면 P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R과 P의 관계를 가지고 오면 R은 P가 참이 되는 거죠. 이거에 또 대우 명제를 써주면 not P면 not R이 참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요 주장과 not P면 not R이라는 주장과 not P면 R이라는 주장이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서로 모순이 됨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정이 거짓말을 하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고, 따라서 정답은 2번 을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때 방정식 fx 이퀄 2분의 x 마이너스 1의 모든 근의 곱을 물어봤어요. 자, 일단 0과 1 사이일 때는 fx가 마이너스 2x죠. 그래서 원점을 지나고 1일 때 원래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되는데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는 색칠이 돼 있고 이렇게 이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조건을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fx다 라고 했죠. 자,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조건이었다면은 친숙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자, 만약 이렇게 주어졌다면 뭐죠? 그렇습니다. 구간을 일씩, 텀을 일씩 두고 그래프가 똑같은 게 반복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요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복사해서 붙여 넣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그것과는 다르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요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y 콜 fx랑 y 콜 마이너스 fx를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가 되죠? 그렇습니다.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0부터 1까지는 제가 그래프를 그렸는데 1부터 2까지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여기서 시작해서 똑같이 여기 구멍을 뚫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원래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요 녀석이라면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그쵸?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려지는 게 맞는 건데 실제로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요 녀석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된다 이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뒤집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녀석은 어떻게 되겠어요? 2부터 3 사이에서는 바로 이 녀석을 또 옮겨주고 이렇게 옮겨주고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을 시키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프가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값만 잡았으면 뭐 이거 그리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잘 맞춰서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그쵸? 그리고 또 여기서 요렇게 그려지고요. 또 요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럼 반대편도 뭐 큰 차이 없겠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렇게 되고요. 또 이렇게 또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그려지고요. 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자, 그래서 일단은 fx의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그럼 요 위에다가 이제 2분의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x 절편과 y 절편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주면 되는데 자, 0, 마이너스 1을 지나죠. 2일 때 0이에요. 그죠? 그리고 6일 때 2를 지나네요. 그쵸? 1, 2, 3, 4, 5, 6 6일을 지나요. 그리고 마이너스 그쵸?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 6일을 지나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점을 체크를 해보면 빨간색으로 여기 교점이 있고 둘, 셋, 네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직선의 방식을 구해본다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 요 직선 있죠. 요 직선. 요 직선은 어때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2x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녀석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당연히 y 콜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직선은 굳이 우리가 체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 점이 바로 2,0이니까요. 바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체크해 봐야 되는데 얘는 자 원래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면 y 콜 2x일 거예요. 2x의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하나, 둘, 세 칸 평행 이동을 시킨 거죠. 따라서 y 콜 2에 x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교점을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점을 구해야 될 첫 번째는 y 콜 요 녀석을 갖고 올게요. 요거를 바로 식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와 2분의 1x 마이너스 1의 교점이죠. 마이너스 1을 먼저 곱해주면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5x가 6이 돼서
x는 마이너스 5분의 6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요거죠, 요점. 마이너스 2x를 갖고 올게요. 마이너스 2x와 2분의 1 x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4x x 마이너스 2고 5x는 2가 돼서 x는 5분의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바로 요직선이죠. 네, 요직선인데 2x 마이너스 6과 2분의 1 x 마이너스 1이죠. 4x 마이너스 12는 x 마이너스 2가 돼서 3x는 10이죠. 따라서 x는 3분의 10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x의 값을 다 모아보면 마이너스 5분의 6이고요. 그리고 5분의 2고요. 3분의 10이고 마지막 2까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곱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요렇게 나눠지고 또 요렇게 나눠지죠. 네. 그러면 분모에 남는 게 뭐예요? 5가 되고 분자에 남는 건 16이 됐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마이너스 5분의 16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2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x가 0보다 클 때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9분의 x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는 이제 산술기하 평균의 응용 문제인데요. 분자 분모를 x로 한번 나눠 보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분모 부분만 따로 떼오면요. x 더하기 x분의 9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근데 원래 얘가 분모에 있었잖아요. 그럼 전체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분모에 뭘 구해야 된다? 최소값을 구해야죠. 따라서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을 생각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플러스 1을 그냥 붙여주면 되죠. 그럼 이 부분이 7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분모의 최소값이 7이니까 전체의 최대값은 뭐가 된다? 그렇습니다. 7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7분의 1입니다. 자, 22번 문제 볼게요. fx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2,-1을 지날 때 2a-3b의 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f2도 마이너스 1이고요. f 인버스 2도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럼 요 식에다가 양변에 f를 이렇게 합성을 하세요. 그럼 이건 항등함수가 돼서 f-1이 2라는 걸 얻게 되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푸는 거죠. 그래서 얘는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변변 빼주면 3a는 마이너스 3이 돼서 a가 뭐다? 마이너스 1이고요. b는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2a-3b의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돼서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2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3번 들어가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있는데 p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대값을 물어봤죠. 그러면 일단 q부터 정리를 해보면 이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6보다 작은 걸 알 수 있죠. 그럼 가우스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해서 5까지 가능하겠고요. 정수로 결과값이 나오니까. 그러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이고 5인 경우가 5 이상이고 6 미만이니까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수직선에 그려주면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6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q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p를 보면 p도 지금 인수분해가 되죠. x-4a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근데 이제 4a랑 마이너스 2랑 어떤 게 작은지를 모르는데 위에 수직선의 그림을 보면 어쨌든 마이너스 2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근데 p가 q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뭐 요런 경우가 되지 않겠어요? 4a가 그렇죠. 그래서 4a와
6 사이의 관계만 따져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4a의 범위는 뭐보단 작아야 될까요? 그쵸? 6보다는 작고 같아도 상관이 없겠네요. 만약에 같아지면 이렇게 되는 거라서 지금 P도 그렇고 Q도 그렇고 6을 포함하지 않죠. 그러니까 포함 관계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A는 2분의 3 이하가 되고 양수 A의 최대값은 뭐다? 그렇습니다. 2분의 3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4점 A, B, C, D가 있다.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T에 대하여 선분 AB를 1 플러스 T 대 1 마이너스 T로 내분하는 점을 P, 선분 CD를 3 플러스 T 대 1 플러스 T로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하자. 루트 5의 OP 더하기 OQ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그럼 일단 A 좌표가요 4,2고 그리고 B의 좌표가 2, 마이너스 2잖아요. 그래서 얘를 1 플러스 T 대 1 마이너스 T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했으니까 자, 내분점 공식을 적용해주면 자, 얘랑 얘를 더해야죠. 그래서 그걸 분모에 넣어주니까 2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크로스로 곱해주라고 했었죠. 그래서 X 좌표부터 주목을 해본다면 4 빼기 4t에 그리고 플러스 2 플러스 2t가 되겠네요. Y좌표도 2가 되고요. 분모는 2 마이너스 2t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t니까 마이너스 t가 되고 플러스 6이니까 3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t가 되겠어요. 그래서 얘 좌표가 바로 보다 p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C의 좌표가 마이너스 3,4고요. 마이너스 1,0인데요. 이 두 녀석을 3 플러스 t 대 1 플러스 t로 외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이제 q라고 했으니까 공식을 써주면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이걸 빼줘야 됩니다. 자, 빼주면 뭐가 남죠? 그렇습니다. 또 역시 2가 남아요. 그리고 요렇게 곱해줘야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에 중요한 건 부호를 반대로, 그러니까 마치 플러스 3을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t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2분의 얘는 0이 돼버리네요. 그쵸? 여기 0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t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q가 어떻게 되느냐? 2t니까 t로 이제 정리가 될 거고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OP 더하기 OQ OP 더하기 OQ의 경우는 자, OP의 길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t 플러스 3의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2t의 제곱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OQ의 길이 같은 경우는 t의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좋으냐면 이 부분을 일단 우리가 주목을 해서 보면요. 문제 상황과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3,0과 그리고 t, 2t 사이에 거리로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가능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요식 같은 경우는 0, 그쵸 마이너스 2와 t, 2t 사이의 거리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도 식의 변화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주어진 문제보다 조금 쉬운 형태로 문제를 해석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새롭게 해석한 상황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갖고 올까요? 그러면 x축, y축 이렇게 그려주고요. 3,0 여기쯤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0, -2 그리고 t,2t라는 거는 뭐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죠, 우리가? 그렇죠. t,2t는 이거 y 콜 2x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로 제한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y 콜 2x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포인트는 뭔가요? 그렇죠. y 콜 2x 위에 적당한 한 점이 있어서 이 점으로부터 3,0까지 그리고 0,-2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점을 찾는 게 목표가 되겠어요. 그래서 편의상 3,0을 P라고 두고요. 0,-1을 Q라고 두고 요 y 콜 2x 위의 점을 R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T, 2T가 되겠죠.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문제일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이죠. 그러면 어떻게 했죠? 그렇습니다. P 또는 Q를 y 콜 2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P 3,0을 y 콜 2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러한 점이 되겠죠. P 프라임.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a, b라고 두세요. 그래서 a, b를 구해 본다면,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선대칭 문제인데요. 이렇게 보조선을 긋게 되면, 그렇죠. P와 P'의 중점이 무엇인가요? 2분의 A 더하기 3, 2분의 B죠. 얘가 어디 위에 있다? 그렇습니다. y 콜 2x 위에 있다. 라고 해서 이제 대입을 해주면요. 2분의 b는 a 더하기 3이 되고요. 2를 곱하면 플러스 6이 돼서 식이 하나가 정리가 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p와 p'의 기울기죠. 기울기를 구해주면 a 빼기 3분의 b가 되고요. y 콜 2x와 수직이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또 식을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b는 a 빼기 3이 되고 a 플러스 2b가 3이 되죠. 그쵸? 따라서 저는 이 식과 이 식을 연립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b 대신에 2a 플러스 6을 넣어서 식을 다시 정리를 해주면 (5a는) 마이너스 9가 되고 a는 마이너스 5분의 9가 나오네요. 딱 떨어지진 않네요. 그 다음에 b를 구하면 5분의 18 더하기 5분의 6이니까 30이 돼서 5분의 12가 나오네요. 그러면 제가 구하려고 했던 게 PR 플러스 QR이었는데, 자, 이 녀석의 최소값은 어떻게 볼 수 있죠?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이거 더하기 이것의 최소값을 구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 P'R 플러스 QR의 최소값은 뭐다? 그렇죠. 바로 요렇게 다이렉트로 한 번에 선이 이어졌을 때가 되겠죠.
따라서 최소값은 P'의 Q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앞에서 이제 P'의 좌표를 구했죠. 뭐였죠? A 값이 마이너스 5분의 9였고 5분의 10이었죠. 따라서 P'Q의 그러니까 Q의 좌표는 지금 0, 마이너스 2잖아요. 그래서 구해주면 5분의 9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의 5분의 12를 빼주면 마이너스 5분의 22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구해주면 정리를 해주면요. 5분의 루트 5분의 113이 나옵니다. 따라서 자 1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OP 더하기 OQ의 최소값 또한 루트 5분의 루트 113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루트의 OP 더하기 OQ의 최소값이니까요. 정답은 루트 11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2020년 2학기 중간 충남고 1학년 기출문제 풀이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